안녕하세요, 혜태수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EV 제타 Q&A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차를 탄 지 거의 이제 2년 가까이 다 되어가네요. 그동안 댓글이나 혹은 뭐 개인적인 질문들, 그리고 메시지로 왔던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Q&A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퓨즈박스 커버이 있냐 아니면 서랍이냐. 커버 겸 서랍이 맞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영상으로 소개해 드렸지만 해외 영상을 보시면은 이 차량의 해외 모델에서는 서랍 기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차는 사실 퓨즈박스 커버 겸 서랍의 기능을 하고 있었던 차지만은 국내로 들어오면서 서랍 기능을 빼버린 거죠. 그래서 원래 서랍이었던 부분을 일부 절단을 해서 커버의 역할로서만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든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실제 주행거리입니다.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전기차의 공통적인 특징인데, 자, 저속 충전, 그리고 완충, 평지 위주의 주행, 그리고 시내 주행입니다. 이런 경우를 다 지켜준다면 전기차들은 주행거리가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조건들을 지켜준다면 이 차 같은 경우에는 200km 이상 가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산간이나 고속국도로나 혹은 뭐 에어컨 히터, 이런 조건들이 들어간 주행이라면 주행거리는 짧아지게 되겠죠. 제주도 내에서는 돌아다니는데 큰 문제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정리를 한다면 완충을 했을 때 적어도 200km 정도는 다닐 수 있는 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건 각 조건들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운전자의 운전 성향도 이게 많은 결정 요인이 되기 때문에 길게 타신 분들은 뭐 250km 가까이 타신 분도 있으시고, 짧게 타신 분들은 최대한 조건을 지켰음에도 뭐 150km 정도밖에 못 가신 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진짜 운전자의 주행 스타일, 이런 차이가 굉장히 큰 결정 요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부품 수급이나 수리 인프라에 대한 얘기예요. 2023년 3월 말쯤에 이 녹음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까지 AS는 원활히 진행되고 있고요. 전국적인 무료 리콜도 실시되고 있고, 다만 대형 자동차 메이커 회사들과의 비교를 한다라면은 사실 부족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겠죠. 큼지막한 리콜이나 AS 같은 경우에는 본사에서 제주까지 파견 나오기도 한다고 하고요. 다만 좀 불안한 거는 작년에 큰 자동차 회사 인수의 무산 등의 이유가 생기면서 많은 이슈가 있었죠. 장기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차량 오너로서 안정적인 느낌이 드는가 조금 보기 힘드네요. 다음으로 제주도에서의 수리 이야기입니다. 제주시에 직영 AS 센터가 있어요. 엔지니어 한 분이 계시는데 부품 재고가 있다면 수리가 빠르게 처리되는 편이고, 부품 재고가 없다면 조금 기다려서 수리를 하게 됩니다. 오히려 내륙의 지방보다는 직영 AS 센터가 있기 때문에 제주시에서는 적어도 편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다음으로 안전에 취약하진 않은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2인승 차량이고요. 작은 차예요. 안전에 대한 걸 상당히 고려를 하신다면은 경차급 이상의 차들로 그나마 가시는 게 안전에 좋고요. 경차급 내에서의 또 급 나누기를 할 필요는 있는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안정성을 거기에서 왈가왈부하기보다는 어차피 사고가 나면 차들은 다 위험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개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이고 가치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하거나 안 좋은 말을 하거나 하는 거는 실효성도 없고 사실 그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댓글에서나 메시지로나 이건 작은 차고 그래도 조그만 차고 작은 회사 기본 베이스 모델이 국내에 유수한 그런 자동차 회사들이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안전에선 되게 별로지 않냐, 이런 걸 왜 타냐라고 공격적인 스탠스로 저에게 질문을 던지신 분들도 꽤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가치관이고 주관적인 생각에 따라서 차의 선택지는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고, 어떻게든 자동차 사고는 나면은 위험합니다. 사고가 안 나는 게 제일 우선이 될 수밖에 없겠죠. 반박시 여러분들의 말이 맞습니다. 저는 이런 거를 상대방에 대해서 무례한 방식으로 질문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뭐 상대방의 안전을 걱정해주는 스탠스를 가지고 자세를 취하면서 이 차는 어떤가요? 라고 하는 게 좋은 방향이지, 이 차는 되게 별로예요, 작아서 위험해요, 차가 작아서 별로예요, 안전은 제일 좋은 차 타면 좋죠.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같이 주는 패드 있죠. 그래서 그게 마우스 패드가 맞았는가에 대한 겁니다. 마우스 패드가 맞았어요. 딜러분이나 다른 분들께 여쭤봤을 때도 마우스 패드가 맞았습니다. 다음으로 세컨카로 괜찮은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차는 메인 차량으로 타시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출퇴근이나 세컨카 정도의 포지션이고요. 저는 현재 쉐보레의 볼트 전기차 메인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세컨카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가족끼리 운행을 하고 다닐 때는, 여러 명이 타고 할 때는 그래도 메인카가
전기차가 따로 있는 게 낫고요. 이 차량은 제가 혼자 촬영을 나가러 다니거나 혹은 뭐 이제 답사를 다닐 때 이럴 때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는 메인카 포지션은 조금 힘들어요. 출퇴근이나 세컨 시티카 정도, 그 정도의 포지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에어컨 히터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차가 작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잘 돼서 당황스러울 정도로 에어컨과 히터는 성능이 괜찮은 편입니다. 다만 모든 차의 특성상 에어컨이나 히터를 강하게 작동시킬수록 주행거리는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다행인 거는 이제 에어컨 히터도 없는 그런 초소형 전기차들도 있기 때문에, 혹은 너무 약한 차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는 이 차는 꽤나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 질문으로 이 차를 도대체 왜 샀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컨카로는 경형 전기차가 필요했는데 차를 구매할 때는, 그리고 현재까지도 2023년 3월 말이죠. 현재까지도 국내에 판매되는 경차 전기차 선택지는 없어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이 차를 구매를 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경차 전기차들 신형으로 국내 제조사에서 출시를 할 거라는 이제 이야기가 돌고 있죠.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혹시나 그 차들이 제가 차를 구매를 할 때 존재했었더라면은 또 선택지는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차를 사기 전에까지는 경형 전기차가 조금씩은 나오다가 단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경형 전기차로는 이 차가 거의 대안이 없는, 선택지가 거의 유일한 고속도로를 다닐 수 있는 그런 차급이었고요. 그래서 이 차를 구매했던 겁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직진 주행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은 잘 되는가? 너무 잘 돼요. 한번 맞추고 나면은 잘 됩니다. 대신에 차량은 그 1, 2년에 한 번씩 얼라이먼트를 새로 맞춰줘야 된다라고 이제 하시는, 차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맞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 얼라이먼트를 그때 이후로는 조정을 따로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냥 타이어 공기압만 맞추는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진 주행은 여전히 잘 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비 올 때 타도 괜찮은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폭우 때에도 타고 다녀봤고 태풍 때에도 타고 다녀봤는데 주행 성능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 EV 제타 차량 오너들 사이에서도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비가 올 때는 유리에 습기가 조금 끼는 편이에요. 이건 차의 설계에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차량 자체의 고질적인 문제인 것 같아서 에어컨과 히터 등의 도움을 좀 받는 편이 좋습니다. 비 올 때는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으로, 그래서 이 차를 추천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충전소의 보급과도 조금은 연결되는 이야기이고, 이제 육지에서의 상황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예전에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장거리 운행이나 급히 충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일상생활 속에서는 우리가 차를 타는 시간보다 목적지 등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긴 편이 많아요. 그래서 비싼 급속 충전기만 집중적으로 보급하기보다는 합리적인 가격이나 성능을 갖춘 완속 충전기를 정말 많고 다양하게 보급을 해서 곳곳에서 충전을 하도록 하는 것이 주행거리에 대한 부족함을 거의 느끼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완속 충전을 자주 많이 해야 되는 이유는 배터리 특성과도 연결이 됩니다. 같은 100% 충전이라 하더라도 급속보다는 완속이 실질적인 주행거리가 더 나오고 배터리 컨디션에 있어서도 더 장점을 가진다라는 것이 이제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저도 많이 느끼고 있어요. EV 제타도 그렇고 쉐보레 볼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두 대 다 급속보다는 완속으로 충전했을 때 더 많은 주행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걸 체감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 본다면, 그동안 고속국도로를 다닐 수 있는 경영 전기차는 EV 제타가 거의 대안이 없는 선택지였어요. 다들 한번 완충을 하면은 더 많은 거리를 가야 한다는 생각이 가득했기 때문에 경영 전기차는 좀 등한시됐던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해외에서 예전에 제가 영상을 올렸던 차량이죠. 홍강 미니 EV가 엄청난 판매고를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동차 업계의 시선도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그리고 내년에는 새로운 경영 전기차의 신차들이 다시 등장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주류인 전기차들보다는 주행거리가 짧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물리적으로 들어가는 배터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앞으로 충전기도 보급이 계속 이루어질 거고, 그렇게 된다라면은 그 차들이 나온다 했을 때, 그리고 현재의 EV 제타 같은 경우에도 주행거리의 부족함은 조금 덜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거랑 연결이 되는 거죠. 외국에서 주행거리가 짧은 차가 그만한 판매고를 올렸던 이유 중 하나가 생활 속에 완속 충전기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행거리 부족함을 크게 느끼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 급속 충전기의 보급에 열을 좀 많이 올린 편이긴 하죠. 그래서 완속 충전기의 부족함으로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이거는 실제 전기차를 운행해 보신 오너들이라면은 공감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겁니다. 육지에 있을 때도 제가 아이오닉 5 택시 그리고 트럭 전기차들, 이 차들이 보급이 시작이 되면서 제가 주로 충전하던 공영 충전소죠.
그런 데서 충전할 자리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급속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보다 완속 충전기들을 보급하는 게 훨씬 더 보급률도 좋고 싸요. 근데 이런 부분을 조금 등한시했다라고 느껴졌었어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 때문에 뉴스에서도 계속 이제 언급이 되고 있죠. 이거와 관련된 이야기는 다음에 영상을 따로 하나 올릴 수 있다라면 올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정리를 하면 충전소도 생활 속에 더 많이 보급될 거고, 새로 경영 전기차들이 나온다면은 제가 새로 전기차를 구매를 하게 된다라면은 조금은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목적은 다 달라요. 현재 EV제타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분들 그리고 배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목적성을 충분히 가지고 많이 타고 계신 것 같아요. 물론 개인 출퇴근용으로 사용을 하고 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용도로는 사실 4인승의 경영차들보다도 동네 구석구석 골목을 다니기에는 이 차가 더 편합니다. 사이즈가 작기 때문이죠. 그래서 작은 사이즈의 차가 생각보다 역량을 펼칠 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촬영을 위해서 제주도를 구석구석 정말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사실 아직 부족함이 느껴지긴 한데 충전소 보급이 상당히 잘 되어 있고, 이동거리가 길지만 목적지에서 30에서 50분 정도 체류를 하면서 충전을 걸어 놓으면은 급속 완속 상관없이 다시 이동할 때 필요한 주행거리가 확보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차는 육지에서도 제주도에서도 저에게는 활용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차라고 생각이 돼요. 무조건 이 차만 추천한다기보다는 용도에 따른 선택이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Q&A는 여기까지고요. 하고 싶은 얘기들이 더 많았는데 말주변이 좀 없다 보니까 여기까지가 될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한 점들은 댓글을 통해 남겨주셔도 되고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